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홍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려는 뜻이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탄핵 일정 등 변수를 감안한 듯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 자주 언급한 단어는 국가와 국민입니다. 홍 지사는 2심 무죄 선고 이후 경남도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일정은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섰을 때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홍 지사는 이번 주 부산과 대구 등지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처럼 증거를 냉철하게 사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만으로 대통령을 재판하겠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홍 지사의 대선 행보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보다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선거 일정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또 다른 주자들에 비해 현재로서는 극히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들에게 경남 현안을 물어봤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침체한 조선 산업 돌파구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후 경남 경제 회복에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오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경제 분야 가장 큰 현안인 조선 산업 침체.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당장의 조선 산업 위기 타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장기 대책에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경남 행정 분야 현안인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선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고 안희정 지사,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과 연계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광역시 승격 법률안 실현이 어렵다. 유승민 의원은 지방 행정체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 독자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전북 전남과 합의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타당하다. 이재명 시장은 산은 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환경훼손 최소화와 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댐 건설을 통한 식수 공급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주민 보상과 환경 문제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대책이 마련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경남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기술력으로 불황을 타개하려는 기업들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뿌리기술 전문 기업인 한 금형 전문 업체입니다. 프레스 금형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필요한 것은 기술력. 연구개발 인력만 10명을 두고 있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배경입니다. 아무리 고유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배나도도 모색해야 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자체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힘찬 도전도 기술력에서 시작합니다. 36년 경력 소목장이 목공기계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절단과 가공 등 목공기계 7개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게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해 올해 매출 4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가구, 앞으로 유행할 가구 이런 것들을 저희 디자이너가 이제 계속 콘텐츠를 개발해 내겠죠. 국내 최초 자체 기술 3D 프린터 생산으로 주목받은 이 기업은
세계 최초 의료용 3D 프린터에 도전합니다. 매출액의 11%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주력인 케이블 수출 시장도 개척했고 3D 프린터 연구의 결실도 올해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개발을 투자를 줄이면 결국은 한 3, 4년 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불황을 타개하는 열쇠는 결국 기술력이라고 선도기업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 곳곳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주와 사천만 유독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항공산업단지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파트 값이 하루하루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회사를 따라 서울에서 진주로 집을 옮긴 36살 박현애 씨. 집을 살 생각이 없었지만 직접 살아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혁신도시가 좀 기반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긴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서 못 누리던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29.3%. 전체 직원 3,400여 명 가운데 1,000명이 진주에 집을 얻으면서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2억 1,000여만 원에 분양된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억 7, 8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오르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그 뒤에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도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창원과 거제는 하락세로 떨어져 기계조선업의 침체 분위기가 반영됐고 진주와 사천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천은 108.6으로 경남 최고 지수를 갱신했습니다. 혁신도시와 항공산단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 등 향후 부동산 정책은 일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김해 영하 2도, 창원 영하 1도, 진주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13도가량 낮습니다. 한겨울 옷차림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오래가지 못해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구름량 적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차 구름이 유입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양호하겠습니다. 동부 지역 현재 창녕과 함안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거창 영하 7도, 진주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겠습니다. 내일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금진기업이 선박 구성 부분품 작업을 하는 척추산업이 이산화탄소 용접에 보조 업무를 할 용접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주식회사 도경이 선시 의장 일을 할 단열공 10명을 찾습니다. 선박 임가공업체 레인이 도장 업무에 투입할 금속 도장원을 20명 모집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금진기업이 LNG선 시스템 발판 설치 업무에 투입될 기계공을 20명 모집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운일에서 11만 원 이상의 1급으로 일할 용접원과 전기공사, 사무 업무를 맡을 직원을 16명 모집합니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닷물의 채취에 반대해 어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통영과 거제 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바닷물의 채취로 수산 생태계가 무너져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92만 톤으로 100만 톤 선마저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등은 바닷물의 채취 기간 연장이 강행되면 국회와 서울시청 등에서 대대적인 걸기대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5월 17일까지며 3대 반칙 행위에는 폭행과 협박, 괄치 등 생활 반칙과 음주, 보복, 난폭 운전의 교통 반칙, 인터넷 물품 사기와 모욕, 명예훼손 등 사이버 반칙이 해당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가 3.8km 이상이 안 되면 반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 경남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수송기나 대형 화물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보장되지 않으면 김해 신공항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년보다 나흘 정도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종합기상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르면 개나리는 다음 달 11일 제주를 시작으로 11일쯤 통영에서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달래도 18일쯤 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2월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은 비슷합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00억 원 이상 나노 전문 기업 20곳과 매출 1,000억 원 이상 나노 분야 글로벌 중액기업 3곳이 육성됩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노융합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안을 마련해 오늘 밀양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육성을 위해 분야별 32개 과제를 마련해 2024년까지 추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이 전달됐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했고 앞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여야 4당의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분권형 개헌에 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